그날 나는 엄마의 침대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 지은이와 엉켜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광경은 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 그리고 약혼자 민준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 몰래 엄마와 지은이를 화해시키려 한 순간 나는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부숴버렸다. 첫 번째로 느껴진 것은 배신의 불꽃이었다. 그 불꽃은 순식간에 내 전부를 집어삼켰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내게 준 고통만큼 그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을 선사할 차례였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여름의 더위가 피부를 달아오르게 하는 오후였다. 나는 회사에서 퇴근 후 평소처럼 엄마의 아파트로 향했다. 민준과 결혼식을 3주 앞두고 있었고 엄마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했다. 지은이는 내 가장 오랜 친구였다. 대학교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사이, 그녀는 오늘도 엄마를 도와준다고 약속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치찌개 향기. 아니, 그건 아니었다. 공기 중에 스며든 낯선, 끈적한 분위기. 나는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다. 엄마. 지은아. 나왔어.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호기심에 다가가 문을 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침대 위에 하얀 시트가 엉켜있는 가운데 엄마의 알몸과 지은이의 몸이 얽혀 있었다. 그들의 입술이 서로를 탐하듯 포개져 있고 손가락이 서로의 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여전히 각자의 쾌락에 빠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쳤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그들이 퍼뜩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아. 너 어떻게? 지은이는 시트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수연아, 오해야. 설명할게. 설명. 이게 오해? 내 인생 전체가 오해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미친 듯이 히스테릭하게. 오해. 너희 둘이, 내 엄마랑 내 친구가. 이게 오해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불타는 산성 같은 분노. 나는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문을 쾅 닫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나 지금. 엄마 집으로 와, 당장.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인데? 수연아, 진정해라고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엄마는 왜?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홀로 나를 키웠다. 그 고독을 지은이와 나누다니? 지은이는 내 유일한 친구였다. 남자친구가 바람 피울 때 위로해준 사람. 그런데 왜? 민준이 도착했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는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민준아, 너도 알았어. 엄마랑 지은이, 그의 얼굴이 굳었다. 수연아, 그는 말을 더듬었다. 알았어. 어제 우연히 봤어. 엄마가 울면서 털어놨고 지은이도 사과하려고 사과. 그게 다야? 나는 소리쳤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화해시키려 했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가족이잖아. 다 같이 풀면 되지 않을까 해서. 결혼식 앞두고 이런 일 터지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가족. 배신자들 사이에서 가족. 나는 민준의 뺨을 때렸다. 짝.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너도 그 편이야? 나 빼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민준은 충격받은 눈으로 나를 봤다. 수연아, 미안해. 나도 아파. 하지만 복수보단 용서가 용서?
그 단어에 나는 폭발했다. 용서. 그들이 내 인생을 짓밟았는데? 너도 그들 편이구나. 나 없이. 그날 밤, 나는 혼자 아파트에 누워 천장을 봤다. 눈물이 마를 줄 몰랐다. 하지만 그 물방울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복수. 그들은 고통을 느껴야 했다. 나처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났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먼저 결혼을 취소한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야 한다. 회사로 출근해 상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갑자기요. 수연 씨, 무슨 일 있나? 나는 미소 지었다. 개인 사정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자유가 필요했다. 이제부터는 그들을 파괴하는데 모든 시간을 바칠 거다.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만나자. 설명에 그녀는 바로 답했다. 수연아, 미안해. 어디서 볼까? 카페로 약속 잡았다. 그곳에서 첫 번째 칼을 꽂을 거다. 카페에 도착하자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은 채였다. 수연아, 그녀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피했다. 설명해. 언제부터? 지은이는 울먹였다. 작년부터.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나도. 솔직히 엄마한테 끌렸어. 너한테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어. 끌렸다. 그게 변명.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너, 내 인생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어. 그런데 엄마랑. 너희들 때문에 내 결혼이 망쳤어. 지은이의 눈이 커졌다. 민준 씨가. 화해하려고. 알아. 그 녀석도 배신자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끝이야. 너희들 각자 알아서 살아의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만나서 이야기할게.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연아,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용서. 절대.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엄마는 무릎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을 꼬았다. 아빠 돌아가신 후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지은이가. 위로가 됐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나한테도 외로웠어. 그런데 엄마가 내 친구를 빼앗아 엄마는 울었다. 미안해. 민준이가 말했어. 결혼 취소하지 말라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민준이 엄마와 지은이를 화해시키려 한 이유. 그는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나를 버린 거다. 나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이제 나 혼자야. 너희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 결혼식장을 취소하는 전화를 걸었다. 네, 취소합니다. 이유는 가족 문제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분노는 더 커졌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 복수의 첫 타기 든 지은이었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약한 골이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 우리 둘이 웃는 추억들. 그 모든 게 이제 독이 됐다. 나는 지은이의 직장, 한 대형마트의 마케팅팀을 알아냈다. 익명 계정으로 후기를 남겼다. 이 회사 직원 지은 씨, 도둑질 의심. 고객 돈 훔친 적 있음,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다. 한국 사회에서 명예는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 며칠 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이게 내 짓이야.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모르겠어. 내가 한 짓에 대한 업보내 통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쓰디썼다.
지은이를 파괴하는 게 나를 채우지 못했다. 오히려 빈 공간이 더 커졌다. 민준에게는 아직 손대지 않았다. 그는 더 큰 먹잇감이다. 엄마와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다. 그녀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수연아, 집에 와 엄마가 밥 차려줄게. 나는 읽지 않고 삭제했다. 대신 아빠의 옛날 일기를 꺼내봤다. 아빠는 암으로 돌아가기 전 엄마의 불륜 의심을 적었다. 수연이가 크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엄마는 그때부터. 아니, 그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일기는 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엄마는 항상 거짓말쟁이였다. 민준과 만난 건 우연이었다. 아니, 내가 일부러 그를 유인했다. 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봤다. 그는 나를 봤다. 수연아, 그는 다가왔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앉아. 마지막 이야기.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결혼 취소한 거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너희들 덕에 깨달았어. 사랑이란 거짓말이야. 민주는 손을 잡으려 했다. 나 사랑해. 그 일은 실수였어. 엄마랑 지은이도 후회해. 실수. 그 단어에 나는 폭발했다. 실수로 내 삶을 망쳐? 너 왜 화해시키려 했어? 나 없이. 민주는 고백했다. 엄마가 울면서 수연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가족. 그 단어가 다시 칼이 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오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직장, IT 회사, 그의 상사에게 익명 이메일. 민준 씨, 회사 기밀 유출 의심. 증거 첨부 가짜 증거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그녀는 내 집 앞에 왔다. 수연아, 제발. 나 일자리 잃었어. 너 때문이잖아.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봤다. 내가 먼저 배신했어. 이제 느껴봐. 지은이는 무릎 꿇었다. 사랑했어. 너도, 엄마도 사랑. 그게 변명.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했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민준이 전화로 알렸다. 수연아, 엄마 상태 안 좋아. 와줄래? 나는 망설였다. 가면 약해질까? 하지만 가야 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수연아. 엄마 죽을지도 몰라. 나는 침을 삼켰다. 엄마, 왜 그랬어?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이가 엄마의 빈 공간을 채워줬어. 너한테 미안해. 나는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나를 흔들었다. 엄마, 이제 늦었어. 퇴원 후 엄마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녀를 피했다. 대신 복수를 이어갔다. 민준의 회사에서 그는 승진해서 밀려났다. 그는 나에게 왔다. 수연아, 내가 한 거지? 왜 이렇게까지?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나한테 한 대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없이 못 살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 서울의 가을 바람이 차가워졌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낮에는 심리 상담서를 읽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파헤쳐야 했다. 복수는 나를 채웠지만 동시에 갉아먹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 엄마와 지은이의 몸, 민준의 배신. 지은이는 연락이 끊겼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빈집에서 혼자 산다고. 나는 SNS를 통해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빈 프로필. 그 빈 공간이 나를 자극했다. 다음 타깃은 엄마였다. 그녀의 직장, 은행.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직원 김영희 씨, 횡령 의심 엄마의 이름. 증거는 가짜. 하지만 조사로 그녀는 조사를 받았다. 엄마는 나에게 전화했다. 수연아, 이게 내 짓이야. 엄마 일자리 위태로워. 나는 침묵했다. 엄마, 내가 먼저 시작했어. 통화를 끊고 나는 울었다. 왜 이렇게 아픈가? 복수는 고통을 주지만 나도 고통받는다. 민주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꽃다발을 보냈다. 용서해줘, 나는 버렸다. 대신 그의 친구들에게 퍼뜨렸다. 민준이 바람 피워. 약혼녀 버리고 엄마랑 이 소문은 그의 삶을 망쳤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을 잃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야위어 있었다. 수연아, 제발 멈춰. 나 임신했어. 엄마랑. 아이가 그 말에 세상이 멈췄다. 임신. 엄마의 아이. 나는 웃었다. 미친 듯이. 축하해. 가족이 생겼네. 지은이는 울었다.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아이는 무죄야, 무죄. 그 아이는 배신의 열매다.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가, 더 이상 오지 마. 그 소식을 엄마에게 전했다. 엄마는 충격받았다. 수연아, 그게. 진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엄마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아니야. 이건 잘못돼서 잘못. 이제야 깨닫나. 나는 집을 나왔다. 거리를 걷다. 민준을 봤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수연아, 그는 나를 끌어안으려 했다. 나는 뺨을 때렸다. 늦었어. 심리학 책에서 배운 대로 복수는 중독이다. 나는 상담사를 찾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상담사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들이 나를 죽였으니까. 나도 그들을 하지만 상담 후 의문이 들었다. 이게 정말 공정할까? 밤에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단순 파괴가 아닌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지은이의 임신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고립됐다. 엄마는 병이 깊어졌다. 민주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달려갔다. 민준아, 그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수연아, 미안해. 나 끝내자.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왜 나를 배신했어? 그는 속삭였다. 사랑했어. 하지만 가족을 선택했어. 선택. 그 단어가 내 마지막 불씨를 껐다. 아니, 더 키웠다.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나는 더 이상의 칼을 쥐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직면시켰다. 먼저 지은이 그녀의 고향 부산으로 갔다. 작은 마을 집 앞 그녀는 배가 불룩했다. 수연아. 왜 왔어? 나는 말했다. 마지막 인사.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다. 아이 이름은 뭐야? 지수. 내 엄마 이름처럼 나는 멈췄다.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잊을게. 지은이는 울었다. 고마워. 나 후회해. 나는 돌아섰다. 용서가 아니었다. 방관이었다. 그 고통을 지켜보는 것. 서울로 돌아와 엄마를 만났다. 병원. 그녀는 더 쇠약해졌다. 수연아, 엄마 죽을 것 같아.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왜 지은이랑? 엄마는 고백했다.
외로움. 너 아빠 닮아서. 지은이가 닮았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엄마, 나도 외로웠어. 우리는 울었다. 포옹. 하지만 그 포옹은 차가웠다. 민주는 퇴원 후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떠날게 나는 그를 불렀다. 공원. 민준아, 왜 화해시키려 했어? 그는 말했다. 너 행복하게 하고 싶었어. 가족 싸움 싫어서 행복. 그의 행복은 내 파괴였다. 나는 말했다. 이제 각자 살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했어, 나도. 하지만 사랑은 죽었다. 복수의 끝은 공허했다.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공정했나? 아마 아니. 하지만 후회 없음. 돌아와 새로운 직장. 그래픽 디자이너. 삶이 서서히 회복됐다. 지은이에게서 소식. 아이 태어났다. 엄마는 회복 중, 이민주는 다른 도시로.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 엄마의 유언장. 아빠의 유산, 나에게. 그리고 편지. 수연아, 엄마 사랑해. 용서해. 나는 울었다. 진짜 용서. 아직. 봄, 꽃이 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음. 지은이의 아이, 지수. 사진을 보냈다. 귀여운 아기. 수연 이모, 봐, 이모. 나는 삭제했다. 하지만 호기심에 만났다. 카페. 지은이는 행복해 보였다. 수연아, 너 덕에 깨달았어. 사랑이란 거짓말 아니야. 나는 물었다. 엄마는 회복됐어. 너 만나고 싶대. 엄마를 만났다. 집 그녀는 요리를 했다. 수연아, 앉아. 우리는 먹었다. 침묵. 엄마, 왜? 다시 물었다. 엄마는 말했다. 나 약했어. 지은이 강했어. 강함. 배신의 강함. 나는 말했다. 엄마,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마. 엄마는 울었다. 고마워. 민준. 그는 돌아왔다. 수연아, 다시 시작하자. 나는 웃었다. 늦었어. 하지만 그의 눈에 진심. 우리는 산책했다. 나 변했어. 복수 배웠어. 그는 말했다. 나도. 너 없이 나도 무너졌어. 재회. 가능할까? 고조. 지은이의 비밀. 그녀는 엄마와 다시? 아니, 끝냈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와 만난 적? 소문. 나는 조사했다. 진실. 민준, 지은이 위로. 또 배신. 나는 폭발. 너 또, 민준은 부정. 아니야. 그냥. 대치. 카페. 내 사람. 엄마, 지은이, 민준, 나 모두 끝내자. 엄마가 말했다. 눈물. 가족이잖아. 가족. 배신의 가족. 나는 소리쳤다.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나 죽을 뻔. 지은이, 미안해. 민준, 사랑해. 엄마, 용서. 나는 나왔다. 혼자. 하지만 그 밤, 결정. 용서. 왜? 복수는 끝. 이제 치유. 여름 다시. 더위. 나는 민준과 재회했다. 조심스럽게. 믿을 수 있어? 믿어봐. 우리는 데이트. 웃음. 하지만 상처는 남음. 엄마와 화해. 수연아, 손녀봐. 지수. 귀여움. 이모, 나는 안았다. 따뜻. 지은이와 친구. 아니. 하지만 인사. 잘 살아.
너도. 후 민준의 직장 복귀. 엄마의 건강. 지은이의 가족. 나. 새로운 나 소설 쓰기 시작. 이 이야기. 복수와 용서. 끝. 아니. 삶은 계속. 배신 가르침. 사랑은 취약. 하지만 강해질 수 있음. 나는 창밖봤다. 서울 불빛. 이제 나의 차례.